축덕과 축알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3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예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한국 축구의 골잔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골이에요. 이강인 효과가 손흥민 효과를 더욱 빛나게 하는 그러면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혀준 일주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3골 차 이상 이긴 적이 있었는지 제 기억에는 일단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궁금해서 네. 일단 3골차 원정은 이제 최다 득점 차이. 원정. 네. 원정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공환증이라고 해서 중국의 무패를 달릴 때도 맞아요. 한 골 넣고 이기고 뭐 많이 넣으면 2골 이 맞아요, 정도였거든요. 2골 아주 크게 이겨주었어요. 이렇게 압도적인 한중전은 진짜 공환증이 거의 극에 달했다. 네. 그 생각될 정도로. 근데 지금 사실 이 정도의 기량이면은 아시아의 어지간한 팀을 만나면 뭐 이 정도 기량이 나와야 되지 이제 않. 뭐 중국 감독님은 내일 당장 월드컵 나가도 사강할 봤어요. 거라 그러던데. 준우승 간다. 준우승 할 거라고 네. 했잖아요. 하여튼 뭐 상대팀 감독한테 극찬을 받으면서 지금 일단 순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클린스만식 자유방임 축구가 통했다. 일단 싱가포르전이죠. 싱가포르전은 그야말로 전술보다는 선수들의 화려한 개인기로 풀어낸 체급 경기가. 차이로 꺾었죠. 맞아, 되게 되게 작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싱가포르이 네. 그 체급 차이도 있지만 이제 클래스도 있고. 실력의 체급 차이. 네. 이강인 이제는 이강인의 시대다라는 거에 이게 거의 서막이 아닐까. 미래다. 제대로 보여줬잖아요. 강인이가 미래다. 뭐 5골에 다 관여를 했고 그리고 골고루 골을 넣고. 그렇죠. 넣어야 될 사람들이 다 넣어줬죠.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뒤에 이제 뭐 지킴이나 움짤로 많이 돈 게 뭐 조규성 선수한테나 뭐 다른 형들한테 이렇게 움직이라고 뭐 조언하는 장면들 되게 많았잖아요. 오형규 혼냈잖아요. 형규야. 그래서 오형규가 중국전에 못 나왔잖아요. 혼나서야? 장난으로. PSG의 음단장님이 계시다면 클린스만호에는 이 단장님이 계신다. 네, 그런 느낌인가요? 귀엽기도 하면서 참 당차고 이제는 A 대표팀의 주축이 돼가고 주축이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되게 독특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밉지 않은 게 이런 행동을 하면서 밉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귀여워. 예.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사실 그게 팀에 좋을 수도 있지만 양날이 검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때로 그냥 팩트 하나씩만 놓고 보면 막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절대 아니에요. 아니죠. 화가 나 있어 그래도. 아까 주세종 선수 있었으면 큰일 날 거예요. 아니 A 매치에서도 막내 형이야 지금. 네. 근데 진짜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그게 그리고 팀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적인 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갖다 주고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 아까 인터뷰 얘기 나오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이 조금 부각이 되긴 했지만 또 장점도 있어요. 이 사람이 월드 클래스 선수로서 인터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표현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서 왜 주효했는지를 설명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려서는 팀일 경우에 우리 팀에 필요한 유형의 선수는 뭐냐? 일단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요. 박스 안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드리블을 하거나 1대1 돌파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킬 패스 혹은 기회가 왔을 때 마무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메시인데요? 그러니까 상대가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는 메시였어.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필요한데 이강인은 이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한국 축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형이죠. 한국 축구한테는 꿈 같은 선수죠. 세상에 이런 선수가 한국에서 어떻게 나오지? 그러니까 골 빠르고 골 잘 넣고 이런 선수들은 많았잖아요. 그렇죠. 차범근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이렇게 모든 걸 갖춘 선수가 한국에 있다? 이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감탄하게 돼요. 막 제끼는 거 보면은. 그렇죠. 네. 예전에는 다 그 한 분야만 잘하는 선수들이 있었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킥 좋은 선수, 그다음에 드리블 잘하는 선수, 패스 잘하는 선수, 공 간수 잘하는 선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거를 다 한 선수에 몰아준 거죠. 그러면서 물론 뭐 단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선수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극복해야 할 단점도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엔리케 감독 얘기를 하면서 수비적인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협업하고 더 수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그렇고 엔리케 감독도 그렇고 이건 지도자의 몫이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끊임없이 이제 이 선수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도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놓고 보면
사실 싱가포르를 상대로 우리가 경기 내용에서 압도하고 있었지만 골이 잘 터지지 않았어요. 몇 차례 답답했죠. 뭐 전반에는. 네. 아쉬운 판정들도 좀 있었고요. 네, 분명히 전반 좀 그러니까 그랬죠. 이강인 선수의 발에서 시작해서 조규성 머리 그리고 이재성이 마무리한 장면은 네. 뭐 경기 화면으로 다시 보기에는 충분히 골로 인정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골로 인정이 되지 안 않았고 조규동 선수가 직접 골대를 때린 장면도 있었고. 뭐 예, 그 장면도 굉장히 아쉬웠죠. 그러니까 불운했죠. 어떻게 보면 네네. 손흥민 선수가 정합을 한 다음에 떨어지는 공을 조규성 선수가 강하게 사실 너무 지나치게 너무 강하게 찼죠. 너무 찼죠. 강했죠. 살짝 힘만 뺐어도 네. 들어갔을 네. 텐데. 골대가 한창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이건 100% 들어갔다라는 이 빡!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골망을 찢어리시려고. 네, 그래서 뭐 사실 왜 아직 골이 안 들어가고 있지라는 아. 생각을 하긴 했지만 여튼 골이 들어간 시점을 놓고 보면 굉장히 늦은 시점이었죠. 네. 전반이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짤로 보셨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조규성 선수를 불러서 돌아 뛰어라. 뒷공간에 돌아 뛰어라. 뒷공간이 많지 않지만 이런 경기에서 해법은 딱 그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돌아 뛰는 그 아주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고 또 조규성 선수가 또 들어가면서 발을 딱 갖다 잘 댔어. 갖다 네. 댔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경기가 전반전에도 골이 안 터졌다면 진짜 지지부진하게 후반전까지 끌고 가는 안 좋은 그러니까요. 경기의 전형이었잖아요. 조금 슬펐거든요. 그걸 와 이강인 선수가 또 풀어 헤쳐 나갔으니까. 그리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두 번째 골이 나왔죠. 그것도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을 좀 저돌적으로 하면서 측면을 좀 허물었고 거기에서 이제 조규성 선수가 받아서 올린 크로스를 황희찬 선수가 마무리를 했던 장면이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선수들이 조금 자신감과 여유를 찾기 시작했던 게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이 팀에서 많은 뭐 인터뷰도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 선수들이 갖고 있는 개인 기량들이 좋기 때문에 네. 감독은 조금 자율성,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한테도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대표팀에 와서 월요일에 와서 일부 선수들은 또 화요일에 오고 훈련 한 번 하고 어느 전술을 완벽히 수행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끼리 할 수 있는 거는 대화를 많이 하는 거 외에는 큰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이강인 선수 그리고 뭐 조규성 선수 뭐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끊임없이 좀 대화를 하고 서로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 넋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감독이 크게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스타일의 선수들로 구성된 팀은 감독이 너무 개입하지 않는 것도 네. 전술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네. 괜히 감독이 잘하고 있는 선수들 그 방향을 틀어버리면 팀이 더 꼬일 수 있으니까. 다 잘한 선수들이라. 그리고 뭐 팀 자체도 이 라인업이 되게 스쿼드 갖춘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물론 일부 선수들이 좀 바뀌긴 했지만 지난 벤투 감독 시절부터 해서 워낙 호흡을 많이 맞췄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슬슬 눈빛만 봐도 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강인 선수는 그리고 정말로 크게 성장을 했죠. 사실 이강인 선수가 그런 번뜩임을 보여준 거는 A 대표팀에 들어온 첫 경기부터 번뜩임을 보여줬지만 여러 가지 사실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쉽게 쓰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이 뭐 지난 월드컵 때 한번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제 이 수준의 레벨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지난 뭐 한 그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주축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짧은 시간에 빠른 성장을 보여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의 성장이 곧 클린스만호의 성장이니까 그렇죠. 초반에 답답했잖아요. 클린스만 감독 네, 솔직히. 네. 근데 최근에 뭐 4대0, 6대0, 6대0, 5대0, 야, 또 중국 3대0. 3대0. 중국 3대0 뭐 이런 경기력을 물론 이제 약팀들을 많이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하여튼 갈수록 희망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또 싱가포르 기화 선수 송우영 네. 선수가 또 화제였죠. 그렇죠. 지금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 팬들의 가장 또 짠하게 했던 장면이 그거였죠. 애국가 때 이제 같이 이게 읊조렸던 그 모습, 이 많은 팬들의 그 심금을 좀 울렸던 것 얼마나 같은데. 그러니까 태극기를 달고 태극마크를 달고 부르고 네. 싶었던 애국가였을 텐데 그거는 이제 상대팀 옷을 입고 부르니까
가슴이 사실 좀 뭐- 뭉클하더라고요. 그 뭐 빙상 종목에서는 뭐 꽤나 뭐 기여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송이영 선수 같은 경우 좀 찾아보니까 이제 뭐 가정 형편 같은 것도 있었고 해서 싱가포르로 좀 귀화를 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초중고등학교 이제 시절을 다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또 더 이렇게 감정이 교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점이 멋있었냐면 일단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로서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싱가포르 국가대표로서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애국가를 부른 거는 뭐 애국가를 부른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선수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마지막까지 송영 선수를 존중했던 모습이 좀 멋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기 끝나고서는 송영 선수가 먼저 이제 씻고 나와서 인터뷰를 마친 뒤에 우리 선수들이 인터뷰 끝날 때까지 믹스존에서 기다리더라고요. 기다린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유니폼도 바꾸고 그런 장면들이 저는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송이영 선수가 이번에 또 경기 뛰면서 이런 탑 클래스의 선수들과 뛰어보니까 큰 무대를 경험해보고 싶다면서 K리그나 뭐 J리그도 진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K리그 팀 K리그로 입장에서는 오면 되게 이게 또 동남아 쿼터 아시아 쿼터로 오면 또 아시아 쿼터로 적응이 오게 필요 없는 동남아 쿼터잖아요. 네, 또 이런 또 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송은희 선수가 나이가 꽤 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보다 한 살 어려요. 어리죠. 한 살 어리죠. 93년생이네요. 귀화도 뭐 늦게 했었죠. 2021년에. 싱가포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간 바로 거잖아요. 갔죠. 네. 참 그 어린 나이에 그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좀 더 해보고 싶었을 텐데 그죠? 국내 무대 도전도 더 해보고. 그렇죠. 국가대표도 되고 싶었을 테고 근데 사정이 있었겠죠. 파이팅. 자 이렇게 싱가포르를 꺾고. 기분 좋게. 완파를 하고 중국 원정. 와 중국 공항 도착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중국 팬이 그 인천공항보다 더한 열기였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도 오면은 그렇게 막 사진 찍으려고 난리치진 않거든요. 저는 약간 그 장면이 오버랩돼서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 때 그 롤 페이커? 대표팀이 맞아. 그때 막 그것도 중국 팬들이 장난 근데 아니었죠. 워낙 그 리그 오브 레전드 특히 이상혁 선수 필두로 해서 인기가 중국에 많으니까. 인기 많은 거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했는데 요거는 또 색다른 근데 장면 아니었나. 그때는 이제 그냥 그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는 선수로 온 거였고 이번에는 중국 팀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팀하고 맞붙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팀인데 적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도 그러니까 내셔널리지- 적군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심하게 환영. 표현하면 적군을 환영한 셈이 되니까 그것도 적군의 옷 유니폼을 입고 그러니까 세상이 좀 달라진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축구라는 종목은 내셔널리즘이 가장 투영된 사실 종목이고 그 중에서도 또 월드컵 예선이라고 하는 경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였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예전에 월드컵 예선에서 북한한테 질 것 같아서 예선을 포기하기도 하고. 맞아요. 뭐 지금도 남미에서는 맨날 우루과이랑 브라질이랑 싸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일본에 진다면은 현해탄을 건너지 않을 각오로 가고. 현해탄에 빠지겠다고 네. 각서를 쓰고 갔어요. 그때 그 박정희 시대였던 것 같은데 이승만 시대였던가? 그때 그 각서가 지금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각서라기보다는 그 다짐이죠 다짐. 그렇죠. 다짐을 이렇게 써가지고 정도로 그거를 열심히 대통령한테 주고 반드시 꺾고 오겠습니다 하고 갔던 그게 이제 아마 해방되고 얼마 안 됐던 그랬겠죠. 시절이었기 네. 때문에 더 그 일본만은 꺾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건데 이제 그거 연장선이죠. 한일전 지금도 한일전 그거는 하면은 뭐 그쵸, 좀 가위바위보도 다르죠. 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의 그 열기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축구로 바라보는구나. 하나의 뭐 특히 축제? 중국 이벤트 특히 중국 팬들이 좀 그 내셔널리즘이 훨씬 강하잖아요. 강하죠. 아직도 아직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게 친선전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A 매치 그냥 뭐 친선전 프렌들리 매치를 하러 온 게 아니고 월드컵 월드컵 예선을 하러 온 건데 일단은 우리 선수들을 보고서 굉장히 환호를 많이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황희찬, 이강인 그리고 이런 그 이제 유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선수 팬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선수들까지 큰 환호를 보냈다는 거는 뭐 조금 신선했던 보기에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환호하고 경기장에서 레이저 쏘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는 참 별별 일이 다 있었죠. 다 있었죠. 경기 외적인 이야기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그 토트넘 유니폼 입은 네, 팬하고 싸우고 싸우잖아요. 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남아는 있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 내 축구라는 종목의 내셔널리즘은 아직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공항에 나올 리는 없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공항에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 정성은 없대.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왜 거기 환영을 나갑니까? 그 우리 적군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경기장에 온 거죠. 근데 그 공항에 있던 분들도 경기장에 온 거죠. 여기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우리가 5대0으로 지고 있는데 네. 상대편 그 선수 네, 유럽에서 뛰는 선수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화나죠. 약간 눈꽃이죠. 네. 아 그러니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축구에서 그렇다고 지켜야 때리지 할 말아야죠. 그러니까 금도를 좀 넘어선 부분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일부 좀 자극적인 영상을 일부러 만드시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중국 팬들 사이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이런 행동은 사실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경기장이 6만 석 규모예요. 근데 4만 석만 받은 이유도 이러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 원정 팬들을 정확한 이제 섹터에 어떻게 보면은 보호하고 그 밖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관중들이 그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지만 또 중국 자기네 나라 중국 선수들도 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국가 나올 때 야유한 거는 좀 네. 굉장히 이거는 네. 좀 비매너죠. 그것도 선을 넘은 어. 행동이죠. 그러니까 경기 시작 전에 그렇게 야유를 보내고 끝나고는 자기네 선수들한테 야유를 보냈다는. 야유만 보내다가 어허. 끝나는. 야유회를 간 거죠. 국가 대표 친선전에도 어느 경기는 A 매치에서 그러니까 국가대항전에서 그 상대국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대국 그럼요. 국가에 대한 존중은 사실 기본입니다. 네. 국가 나올 때는 이제 중계하다가도 멘트도 안 하잖아요. 네, 그거는 기본인데. 관중들도 다 잘해서 이해를 갖춰줘야 되는 건데 중국 팬들이 많이 흥분한 팬들이 좀 있었습니다. 흥분 안 할 수가 없죠. 어제 같은 경기를 보게 되면 5대0이라 3대0이었죠. 3대 0. 아까 5대0이라고 했죠. 제가 싱가포르하고 착각해서. 자 일단 경기 얘기를 해보죠. 네. 뭐 선발 멤버는 똑같았죠. 한 바뀐 부분. 자리 바뀌었죠. 오른쪽. 이랑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선수. 전 경기는 이재성 선수가 뛰었었는데 김태환하고 박용호 선수. 선수가 바뀌었었고 아무래도 중국이 싱가포르보다는 조금 더 껄끄러운 상대라고 껄끄럽죠. 봤기 때문에 조금 더 팀의 안정성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용우 선수를 투입을 했고 사실상 원볼란치 같이 서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좀 더 사이사이. 그리고 소림 축구와 맞설 그렇죠. 수 있는 김태환. 네, 우리에게 김태환이 있다. 그러니까 존재만으로도 선수들에게 그렇지. 든든함을 주거든요. 그렇지. 그럼 왼쪽에 김진수 선수도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약간 그렇게. 이기재 선수는 좀 외모가 좀 저 터프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있잖아요. 그 시그니처 포즈. 진짜로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울산 가가지고 선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태환이 형이 우리 팀이라는 거에 선수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물어봤어요. 걱정스럽진 않냐? 저러다가 퇴장을 퇴장 당하거나. 당할 수 있지. 근데 저 형은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퇴장 안 당할 정확하게 정도로. 지킨다. 그 K리그에서도 재밌는 장면들 많잖아요. 김태환 선수. 많죠. 상대 선수와 이렇게 그 마찰이 있을 때 재밌는 장면 많아요. 아니 카페 차렸잖아요 최근에. 카페 차리셨어요? 카페 차렸어요. 근데 울산에? 울산일 걸요. 근데 그 카페인데 카페 그 이름이 누아르예요. 진짜요? 어울리네요. 딱. 네, 어. 누아르예요. 그 서부의 별명이잖아요. 총장유비 같은 울산 누아르. 울산 네. 누아르. 예전에 그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진가병 포수 시절에 지금은 기아 코치로 있지만 그러네요. 누아르네요. 누아르. 진가병 그 예전에 그 아시아 야구 리그에서 같이 갔을 때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커피집을 차렸대요. 굉장히 유명한 별다방. 별다방을 대구에 차렸는데 그 별다방에서 별다방이 아니었던 것 같다. 별다방은 정부 직영이죠. 무슨 엔젤스 들어가는 엔젤리너스? 엔젤리너스였던 것 같다. 엔젤리너스였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슨 지점 쓰잖아요. 그 진가병점이에요. 자기 애가 네, 자기가 요청을 했더니 해주더래요. 그렇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그때 보여줬는데 진짜 진가병점이라고 써 있어요. 대단하시다. 하여튼 카페 얘기하니까 또 샜네요. 네. 하여튼 김태환 선수 든든한 존재감으로 일단. 든든. 근데 사실 김태환 선수 뭐
수비할 일은 별로 없었잖아요 어제. 네. 뭐 상대 유효 슈팅도 빵개였죠. 김민재 선수 혼자 맨 뒤에서 중앙선을 못 넘어오던데요. 우리 김민재 선수는 그리고 이 소집 전에 가장 큰 이제 이슈는 그러니까 혹사 논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올 시즌 그 뮌헨에서 뛴 경기 중에 딱 한 경기 빠졌어요. 그리고 초반에 그것도. 그리고 최근은 10경기를 다 계속 풀타임으로 교체 없이 뛰고 있다 보니까 최근 리그에서 몇 경기는 사실 좀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지쳤을 때 나오는 모습들. 챔스리그에서도 좀 그랬고. 근데 이번 두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더 진짜 악착같이 뛰던데. 아유 굉장히 탱크야. 사실 지난번에 한번 그 멘트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힘들다는 식으로 해서 대표팀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좀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뭐 더 악착같이 뛰던데요. 그러니까 아까 뭐 김태현 선수 있어서 든든하다고 했지만 김민재 선수 그쵸. 만만치 않아요. 김민재 선수 역시 진짜 파이터 기질로 이거 상대 선수를 완전 튕겨내버리니까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나? 아니, 상대 선수가 이렇게 몸으로 밀치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상대가 튕겨 나가는 웃으면 안 되는데. 바위예요, 바위. 또 중국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선수들 스타일도 좀 알 테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전혀 뭐 거리낌 없이 날려버렸어요, 진짜. 느와르 원투. 걸리면 끝장난다. 원투. 네, 여튼간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뭐 경기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파 한 9명 되는 선수들이 이제 자비를 각출해서 전세기를 띄워서 국내에 왔다가 이제 바로 다시 출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부 선수 그러니까 목적이 조금 달랐어요. 일부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번 A 매치를 끝으로 3월까지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 일정이 유럽 일정이 워낙 빡빡하니까 그러니까 남은 1시간이라도 그 가족들과 더 있고 싶어가지고 전세기에 탑승을 했던 경우고 얼마나 내야 되나요? 그거 좀 궁금하긴 한데 정확하게 취재는 안 됐습니다 아직. 네, 궁금하긴 해요. 네. 역시 그들의 씀씀이 월드 클래스는 다르구나. 근데 김민재 선수나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에 와서는 힘들죠. 안 힘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기에 많이 나서서 힘든 것도 있지만 팀에는 경기에 나서지 못해서 힘든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경기에 많이 나서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배부른 소리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가짐을 다잡았던 것 같은데 좋은 메시지를 팀에 또 전해준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두 경기 연속골. 지난번 싱가포르전은 뭐 완전 전매 특허죠.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전에서 들어갔던 딱 그 장면이고 참 봐도 정말 그 골 많이 봤잖아요. 우리 많이 봤는데 봐도 정말 멋있어. 탄성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중국전에서 이제 페널티킥을 정말 오랜만에 넣었고 또 정말 오랜만에 헤더를 머리로 골을 넣었잖아요. 헤더를 넣어도 그쵸. 보통 잘라 들어가는 경우 뭐 이렇게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준비된 세트 피스였잖아요. 뒤로. 약간 전 이걸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서 골잡이잖아요. 머리까지 원톱을 맡으면서 이제 골에 대한 욕심을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고 기회도 많이 잡고 욕심도 굉장히 내고 있잖아요. 이제 대표팀에서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강인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는 대표팀에서 골 욕심 안 냈잖아요. 항상 골 전개에 좀 중점을 두고 동료들을 돕는 플레이를 했었다면 이 두 경기는 정말 이제 골 많이 넣겠구나 대표팀에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보통 페널티킥도 안 차잖아요. 그렇죠. 네, 안 찼는데 이번에 그 찬 페널티킥은 그거는 부폰도 못 막을. 진짜 잘 찼죠. 정말 잘 찼죠. 방향을 알아 그거는 쳤지만 뭐 소용이 없죠. 준비한 슛이에요. 나는 페널티킥을 차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해서 준비한 슛인 것 같고 머리도 그런 의미에서 헤더에 대한 그 감도 연습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부터 발동이 걸렸다. 손흥민도 득점에 발동이 걸렸다. 이강인이 발동 걸리면서 손흥민도 득점력에 발동이 걸리겠다. 그래서 지금 41골이잖아요. 동산 A매치 동산. 사실 손흥민이 욕심 부렸으면 훨씬 많이 넣었겠죠. 근데 좀 그 부분이 좀 저는 안타깝긴 했어요. 이런 기록도 A매치 기록도 차범근 기록이죠. 58골. 그 기록도 좀 욕심을 내볼 만한데 계속해서 이제 팀을 위해서 희생만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안쓰럽긴 했었는데 이제 좀 골 좀 넣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은 저는 첫 번째 페널티킥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주장으로서 또 의조형이 없었으나 강인이의 의조형이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때는 배려였다고 봅니다. 싱가포르전은. 그러니까 그때도 차고 싶. 그때도 본인이 않았을까요? 차려고 그러니까 준비를 그때도 제가 먼저 하지 보기에는 않았나? 그때도 차고 싶다기보다는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차야 내가 넣어야 된다. 페널티킥을 많은 선수들이 안 차고 싶어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손흥민은 더 그랬잖아요. 손흥민은 특히 굉장히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려고 했던 거는 이 무게를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못 넣었을 때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타격이 팀에서 얻는 타격이 제일 적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판단을 해서 이제 싱가포르전 때도 차려고 공을 갖고 가고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의조형 형이 차를 이제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뭐 대표팀에서 좀 입지가 좀 많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골을 통해서 자신감을 좀 다시 얻기를 바랬던 동료들의 마음이 거기에는 있었던 것 같고, 이번 경기에서는 경기 전에 중국 은퇴한 선수가 뭐 손흥민 선수 막는 게 뭐 중국 선수 막는 것보다 어렵지 않다 이런 식의 약간 도발성 멘트들을 하고 뭐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게 또 우리 손흥민 선수 팬들이 또 그걸 또 막 손흥민 선수한테 또 막 열심히 보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보나 근데? 그래? 네, 그래서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그래서 예. 세리머니까지. 그거 하고 나니까 또 우레이가 또 달려들어가지고 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너무 또 의연하게 웃으면서 그냥 상대하지 않았죠. 네. 우레이도 있었군요. 네. 있었죠. 우레와 같은 야유를 받던데 마지막에. 자, 손흥민 선수 뭐 골도 골이지만 그 숨동호 씨게 해주자의 의미는 그런 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우리가 좀 더 터프하게. 그래서 정말 압박감을 느끼게 그리고 좋은 경기력, 그러니까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자라는 멘트였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정말 숨도 쉬기 힘들었을지 그렇죠. 않을까. 네. 싱가포르전 때보다 훨씬 좋은 경기력이었어요. 네. 맞아요. 상대는 훨씬 까다로운 상대였는데 네. 사실 뭐 마음 먹으면 골도 더 넣을 수 있었을 것 그럼요. 같은데 네. 뭐 체력적인 뭐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 더 경기 운영을 크게 보고 한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에는 좀 지친 모습이 좀 보였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이강인 선수한테 줘서 이강인 선수가 키퍼까지 제치고 근데 마지막 오른발슛. 주천재 선수한테 맡겼던 그런 장면은 좀 아쉽죠. 그건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전반에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전과 비슷한 상황에서 더 멋있게 왼발로 가마찬 슛이 있었는데 키퍼에게 막혔고 그거를 바로 또 황희찬 선수가 키퍼한테 또 찬 부분도 사실 조금 좀 아쉬웠고 그런 장면들에서 마무리가 조금 더 됐었다면 뭐 중국전도 충분히 5대0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야, 원정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어제 경기 중에 레이저 쏘는 게 보였네요. 저는. 네. 보였나요? 보였어요. 손흥민 선수 PK 할 찰 때도. 좀 작은 화면으로 봐서 그런지. 근데 선수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레이저가 눈 닿으면 되게 안 좋. 야, 안 좋죠. 위험하다고 하는데 예전 최강의 레이저는 살라가 받은 레이저였잖아요. 뭐 저번에. 그냥 얼굴에 그냥 막 그냥 얼굴에 노란 레이저 점들이 그냥 왜 그렇게? 얼굴이 그냥 연두색으로 슈렉이 됐거든요. 완전히. 맞아 아, 슈렉이었어 진짜. 거의. 너무하다. 자 어쨌든 경기 끝나고 중국 감독은 패배를 완전히 인정을 인정하고. 했고 한국 축구에 대해서 극찬을 했죠. 클린스만 감독 아주 좋겠어요. 역시 제가 좀 비판을 해야 잘해. 크리스만 감독이 비판받을 점이 사실 많고 아쉬운 점도 많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 사람의 멘트가 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한테 요즘 힘든 거 없니? 라는 이야기를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지도자면 말의 무게감이 달라요. 경험을 해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경험을 이 사람은 다 해본 사람이라는 점에서 오는 선수들이 느끼는 공감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타 출신 감독이 스타 플레이어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야 열심히 해야 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클린스만이 할 때 선수들이 느끼는 게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고개 한번 끊어줘도 주인의식이다 얘들아. 주인의식. 그래도 클린스만 감독이 중국전 끝나고
또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는 그렇죠. 한국 축구의 전성기다라는 말을 했어요. 딱 맞는 표현이고 네. 지금까지 한 말 중에서 제일 멋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축구의 전성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중국전을 보면서 네. 야, 중국 원정 가면 이 관중 응원 소리가요. 와 정말 짜증 날 정도로 시끄럽거든요. 굉장히 진짜 좀 무서울 정도예요. 약간 무서워요. 네. 그런 느낌이어서 특히 6만 명, 4만 명 받았다고 하지만 예전에 그 8만 경기, 10만 경기장인가 베이징에 8만 명 들어가는 경기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많이 했어요. 거기 가면 기가 확 죽어요, 그냥 선수들이. 죽을 수밖에 없겠다. 거기서 예전에 이동욱 선수가 한 골로 우리가 1대0으로 이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공한증의 절정이라고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꺾였다가 지금 다시 그때 경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경기 보면서 야, 저 압도적인 응원 속에서 네. 진짜 쉽지 않은 경기거든요. 근데 와, 저렇게 진짜 자기 페이스로 여유롭게 너무나 여유롭게 이겼잖아요. 좋아. 진화하고 있다 한국 축구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우리가 이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이제 수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가 뭐 제대로 공격을 못했으니까 김민재 선수야 뭐 워낙 중앙에서 많은 걸 보여줬지만 특히 이제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양쪽 윙백, 측면. 윙백 양쪽. 윙백들의 뭔가 기량은 확실히 점검하기가 좀 점검할 수가 없었죠 일단. 네. 아쉬운 모습도 솔직히 좀 많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제 중국전 같은 경우에는 이기재 선수의 패스, 그러니까 볼 관수가 좀 안 됨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실수가 있었죠. 네. 그런 장면에서 사실 골 실점으로 이어지게 되면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중국 관중들도 또 난리 들썩여지고. 나죠.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한 번에 확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김민재 선수도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비만 잘하면 아시아에서 승점 1점은 챙긴다. 그러니까 수비만 잘해도 우리가 그리고 공격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한 골은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초보하죠. 그 수비만 무실점을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양쪽 지금 측면 수비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고민이죠. 그러니까 물론 뭐 오른쪽은 제가 볼 때는 서령우 선수가 지금 잘 성장을 해주고 있고, 뭐 순조롭게 세대 교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근데 왠 좀 거친 팀 만나면 김태환. 네. 누아르. 누아르 내보내고. 어제 또 유니폼도 까만색이었잖아요. 또. 카리스마 있어. 네. 그러니까 그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왼쪽. 조금 더 걱정이죠. 그 네. 아시안컵에서 뭐 이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만나게 되는 팀들, 이란 그리고 일본 이런 수준 높은 팀들을 상대로 뭐 또 사우디 이런 팀들을 상대로 측면에서 1대1이 안 되면은 답이 없어요. 아직은 김진수 선수밖에 없지 않나. 왼쪽 자리. 아직은 아시안컵까지는 김진수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기재 선수는 좀 살짝 경험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사실 이기재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 이게 왼발 킥이잖아요. 킥이죠. 근데 이게 왼발 킥 킥도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런 또 크로스에서도 질 자체가 막 그렇게 뛰어난 느낌을 못 받았어요. 사실 위축된 이번에. 부분도 있고. 네. 이기재 선수의 가장 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선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수원이 강등되지 않아야 되는 게 제일 크죠. 네. 그래서 그렇게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시안컵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기재 선수가 이제 팀에 이제 오늘 합류를 하겠죠. 해서 이번 주 서울과 경기 네. 그리고 다음 주 강원과 어떻게 보면은 절체절명의 한판. 단두대 매치. 네. 되죠. 그리고 뭐 일단 수원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플레이오프를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든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끝이 나지 않길 당연히 팬들은 바라고 있겠지만 플레이오프에 가게 되더라도 여튼 그 남은 경기들이 이기재 선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일 거예요. 자, 한국 축구는 이기자. 그리고 이기재도 이기자. 자, 이제 선수들은 리그로 돌아가고 K리그는 뭐 이제 막판에 엄청나게 뜨거운 빅매치들이 있고 많이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제 바로 가서 아스톤 빌라하고 붙네요. 네. 4, 5위 맞대결이죠. 많지 않은 팀이죠. 그다음에 황희찬은 풀럼 원정을 떠나고 이강인 선수는 모나코, 김민재는 강등권 팀하고 붙고.
김민재 선수가 참 힘들겠어요. 힘든 힘든 상태로 왔다가 또 바로 또 아니 그 파트너들이 돌아가면서 다쳐요. 그러니까요. 파메카노 드리트. 뮤넨 느와르 잘해야 될 텐데. 자 그리고 황선홍호도 그렇죠. 갑자기 우리가 프랑스 한 3대 0으로 이겼다는 기사를 봤어요. 하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묻혔죠 다소. 17세 이하 지지 않았나? 프랑스한테 그 생각이 들어서 봤었는데 평가전에서 그것도 감독이 알리래요 내가. 앙리. 여러 가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리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일단은 황선홍 감독이 뭐 지난 6월 이것도 쿠팡에서 했어요. 그렇죠. 네. 쿠팡에서 하이라이트 봤어요. 와, 어디서 하나 유튜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중계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했을 거예요. 네. TV 중계는. 네네네. 여튼간에 프랑스가 다음 내년 파리올림픽의 개최국이죠. 그리고 또 개최국이기 때문에 이 축구에 대해서 또 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앙리라는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이 그 연령대별 대표팀 감독을 맡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왜냐면 연령대별 전임 지도자들을 보통 많이 쓰니까요. 네. 근데 여튼간에 앙리라는 굉장히 방송 해설가로서도 수백억대 연봉을 받는 방송 해설로만 100억이 넘는 수익을 받고 있던 스타 그 레전드를 이 올림픽 팀에 맡겼고 그 정도로 관심. 이쯤에서 그 3차전 3차전이 아니라 어제 경기 하석주 해설위원 어떻습니까? 해설 얘기가 나와서 잠깐만 여기서 끊고 가면 네, 괜찮아요. 좋아. 저는 되게 구수하고 네. 좀 귀여운 근데 젊은 팬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평가가 되게 극과 극으로 나뉘죠. 저는 되게 구수하고 간만에 요즘에 하도 그 지적인 해설자들이 많잖아요. 말 잘하고. 안지적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안지적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이죠. 좀 감성적이죠 좀. 친숙하다. 감성적이고 구수하고 그냥 옆집 형 이야기 듣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요즘 트렌드에서 되게 좀 신선한 해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땠어요 주바페는? 저는 근데 자주 보는 감독님이라. 네, 그래서 되게 해설하시는 게 되게 뭐라고요? 어색했어요. 저는 경기장에서 보는 모습이랑 많이 왜 차분하시지라는 생각을 해서 그 경기장에서 늘 흥분하셔가지고. 아니 실제로 굉장히 긴장하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 왜냐면 경기장에 저희가 만날 때는 재밌는 말도 엄청 툭툭 잘 던지시고 되게 웃긴 느낌이 있는데 그 어제 해설에서는 왜 이렇게 약간 텐션이 되게 낮다. 제가 보던 감독님과는 좀 다른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조심스러운 라이브 느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하석주 감독이 예전에 뭐 인터뷰를 해도 좀 마이크 들이대면 좀 차분해지긴 해요. 평상시보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경기장에선 촬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몰입을 하는 거죠. 그냥 거기 그라운드에 몰입이 네. 되니까 이 마이크를 차고 있다는 것도 있고 하는 거고. 우리 뽕 PD가 제일 궁금해요. 저 쿠팡 플레이로 왔습니다. 야! SBS를 다니면서 지금. 아니 저 자리에서 봐야 되는데 컴퓨터로 봐야 돼가지고. 아니 SBS 온에어도 다 막혀 있으니까. 못 들어봤구나. 예, 막혀 있죠. TV밖에 못 TV밖에 못 보죠. 한준희 해설위원이니까 함께했습니다. 아니 뭐 실제로 그게 젊은 분들 그래요? 중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젊은 분들 중에서도 좀 평가는 나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밌다. 뭐 그리고 옆집 아저씨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속옷 차림으로 이렇게 옆에서 이제 그냥 같이 축구 보는 느낌이다. 이런 그려지는데요 벌써. 사우나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평가도 있었고 그리고 옆집 형하고 앉아 테레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야 깠잖아 뭐 이런 거. 야 잠깐 저렇게 까면 안 되는 건데 뭐 이런 표현들이 나름 재밌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좀 그 말씀하신 대로 요즘 너무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막 요즘 그 팬들은 알고 싶어 하잖아요. 정보도 막 알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뭔가 새로운 정보를 알고 듣고 배우고 싶어 하는 또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는 하는데 뭐 보는 데는 저는 그냥 즐겁기는 하던데요. 장지현이 정보 쪽은 장지현 해설위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방송이 이렇게 타겟을 볼 때 이제 쾌락적인 측면을 공략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실용적인 측면을 공략할 것이냐. 근데 그 양쪽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설위원을 2명 쓰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문성은 우리 또 네. 장지현 위원이 의원님 있으니까 계시니까. 전문적인 않다는 게 아니라 하석주 위원은 그 선배로서 약간 경험적인 측면. 이강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묻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표현의 전문성이죠. 그렇죠. 예, 전문 그러니까 방송인. 아는 축구적인 지식이 다르지는 않겠죠. 그리고 네. 경기를 그렇게 많이 많이 하셨고 뛰신- 현직 그러니까 감독님이신데요. 그 선수의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지현 해설위원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 경기의 그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또 축구인 출신이 하는 귀여우세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네. 시청률도 잘 나왔고요. 자 다시 황선홍으로 넘어가서 앙리 감독이 아무튼 근데 돈을 훨씬 많이 받았었던 해설가였습니다. 100억대는 아니라는 거. 네. 그렇죠, 그렇죠. 여튼간에 그래서 지금 뭐 설로는 은바페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합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파리 있거든요. 올림픽이니까 뭐 가능할 진짜? 수도. 네. 파리 생제르맹이 일찌감치 그때는 이제 이미 다 리가 끝난 상황이구나. 그때가 그 아마도 지금 예상하기로는 리그 프리시즌 프리시즌 정도 되겠네요. 네, 생태계 교란 아닌가? 프리시즌일 거예요. 그래서 여튼간에 그럴 와. 정도로 관심이 크고 자국민들의 기대를 크게 받는 팀인데 그런 팀을 적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또 3대 3대 0으로 0으로. 이겼다는 앙리 거는 감독이 뛰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뛰어. 경기. 그러니까 물론 경기가 우리가 3대 0 완승을 거둔 경기 내용은 아니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멸한 분위기. 자멸했죠.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골을 줬어요. 막 거의 뭐 알까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 그러니까 그 프리킥 하나는 기가 막혔고 그러니까 정상빈 선수. 정상빈의 프리킥은 음. 정말 예술이었죠. 월드 클래스 프리킥이었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골은 거의 자멸했죠 그냥. 네. 왜 그랬어? 특히 어려서 그런가? 아니, 어려 세 번째 골은 말이 안 원래 되지 그 세 않아요? 번째 골은 약간 그 이게 예능을 만들면 웃기려고 그런 것 같은데. 원래 걸릴 그 정도로. 골키퍼가 소속 팀에서는 되게 활약을 하고 있다는 아. 선수라고 저 들었었는데 어려서 그럴 수도 네, 있을 이게 것 아무래도 같아. 어린 대표팀에 또 이렇게 뭐 동료들도 다 어리고 뭐 이렇게 이끌어줄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아시안컵이 컵 그 전에 끝나고. 있긴 아시안컵이 하지만 먼저 네. 있구나. 네. 아시안컵하고 이제 4월에 음. 이제 카타르에서 23세 챔피언십 아시안컵 겸 이제 파리 올림픽 최종 예선이 있는데 어려워요. 굉장히 그 쉽지 않은 과정이고 그렇죠. 결정적으로 이 연령대 최상의 선수들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 리그 중에 하기 그리고 때문에 네.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뭐 이번에 정상빈 선수는 그래도 지금 꾸준히 지금 황선홍 감독의 부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6월에도 국내에서 이제 경기를 하고 그러기는 했었지만 사실 그때 팀에서 잘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번에 또 소집됐던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브렌트포드 그러니까 한창 또 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물론 지금 김지수 선수가 1군 리그에서 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네요. 선수 구성 어려워. 유럽에서 네. 뛰는 선수 K리그도 사실 감독들이 안 주려고 하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리그 초반이라고는 하지만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팀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선수를 빼간다고 했을 때 그거를 반길 감독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어려운 황선홍 감독의 어려운 지금 당면 과제고 그래도 이번에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황 감독한테 이거 어떻게 프랑스를 가요? 그랬더니 몰라 여러 번 울었더니 그래도 이번 하나는 해주네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협회 입장에서도 아무튼 큰 투자를 했으니까 잘 좀 결과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하고만 하나요? 평가. 그 전에 그 프로팀하고 한번 했었죠. 네, 프로팀하고 했는데 이겼죠, 그것도. 비겼 0대0 무승부를 비겼나요? 얻었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 0대0 무승부 맞았죠? 네, 0대0으로 되겠습니다. 네. 자, 황선홍호도 잘 평가전을 치렀고 17세 이하 월드컵이 좀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팀은 경기 전부터 뭐 아니면 도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성환 감독이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그리고 선수들에게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철학은 굉장히 저는 뭐 훌륭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대회는 결과보다 선수들의 성장을 위한 무대다라고 해서 상대가 어느 팀이든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축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짧은 패스로 그 벤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보여줬던 벤투의 축구처럼 상대가 어느 팀이든
우리가 준비한 축구를 하겠다라는 철학을 갖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대회 전부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받았던 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제 첫 경기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주도하면서 열심히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보여줬지만 일단은 패스가 근데 그렇게 원활히 일단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공격을 하려고 했으나 그래서 일단 첫 경기를 1대3으로 지면서 시작했고 프랑스전에서는 결국에 우리가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성환 감독은 이게 이 선수들의 실패가 아니고 나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지적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성장 중요해요. 근데 승리에서 거둘 수 있는 성장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를 이겨서 그러니까 결국에 그 조별리그에서 한 경기 이기면 사실 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1승 2패로도 17세 월드컵에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16강을 준비하는 사흘 동안 배우는 게 선수들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고 어떤 경기를 보여줄 거냐 그리고 선수들의 성장 물론 중요한데 성장을 하려는 방식이 꼭 그렇게 뭐 어떤 철학에서만 기반되지 않는다. 승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선수들 이제 17살 네, 선수들이니까 전체적으로 선수 커리어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이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경험하고 성장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근데 일단 월드컵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무대거든요. 이 월드컵이라는 무대는 이제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무대지. 그러니까 이영표 해설위원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경험하는 무대가 아니라 보여주는 무대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잘 조화롭게 굉장히 전투적이시네요, 멘트가. 네, 인터뷰가 아주 도전적이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성장하는 선수들에게 도움이 겁니다. 되죠. 예. 근데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우리가 준비해왔던 걸 여기서 다 보여줘야 된다라고 할 때는 감독이 좀 상대편도 잘 생각을 하고 하면서 강약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유럽파들 골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